예,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차트의 종류로 해서 제가 매물대 차트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국 과정 되면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기술적인 지표 추가하는 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초급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지표, 보조지표까지 뭐 보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좀 배우시면 이제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 기술적 지표라는 게 꼭 맞아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보조지표, 보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지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끔 들어보셨을 뭐 MAC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차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보조지표를 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트릭스 지표, 이렇게 지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기 추가가 되죠. 지우실 때는 여기다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X자 버튼을 딱 클릭하시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요 위에 보시면 이런 거를 삭제, 기술지표 삭제로 하시면 딱 지워집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체크 하시면 되고, TSF 지표도 빼야 되겠죠? 네, 이렇게 추가하신 건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 지표, 그 다음에 지표가 많아요. 변동성 지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모멘텀 지표, 그래서 뭐 RSI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과매도냐 과매수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보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려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요, 그 지표 중에 이런 것들은 뭐는 참고로 보시는데 초급자라도 보시기 편한 지표가 있어요. 이런 거는 기술적 지표들은 좀 아셔야 되고요. 오늘은 기타 지표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이런 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 보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차트거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보유 비중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11월 여기죠. 여기 11월부터 해서 주가는 안 빠졌는데 그렇게 11월 중순에는 보유 비중은 슬금슬금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급격히 빠졌는데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하향을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조금 틀린 부분인데 7월 같은 경우 보세요. 요런데 아마 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7월에 비중을 좀 늘렸는데 주가는 빠졌거든요. 빠지고, 물론 빠지면서 조금 비중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비중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수량,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하고 또 가장 큰 손이 누구예요? 국내 투자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관이죠. 기관이 얼마나 사느냐 중요합니다. 기관도 보면 기관 보유 수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같이 보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이거를 외국인이 팔 때 뭐 왜 기관은 샀는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잘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매수가 늘어난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9월하고 10월, 9월달 같은 경우는 같이 샀어요. 기관에 같이 사니까 주가가 추세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요번 달 들어서 좀 갈렸어요. 11월, 12월 넘어오면서 주가 빠졌을 때 이 외국인이 판 거죠. 외국인이 팔았는데 이거를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기관과 외국인이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개연성을, 주가에 이런 부분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하실 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종목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지, 그쵸? 현대차도 보면은 좀 틀리죠. 누가 이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은 꾸준히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꾸준히 좀 이렇게 약간 추세는 약간 빠진 모습인데 기관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그렇죠? 예, 요런 게 움직일 때. 그래서 요런 거를 파악하실 때, 아, 이거 누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구나를 좀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같은 방향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같이 샀을 때, 요럴 때는 상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의미성이 높습니다. 그죠? 요런 거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가는 많이 안 올랐지만 요 구간에 기관과 외국인이 7월에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금 보시면 계속 급등 한번 하고 나서 계속 추세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이 좀 삐뚤어졌네요.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기관이, 외국인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이 매물을 다 받아주면서 주가는 계속 추세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손은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도하고 있는 것은.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보 투자자분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해서 보시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